현재 공급이 정말 충분한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네, 반갑습니다. 호랭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의 색상입니다. 또 나오셨습니다. 요즘 자주 보입니다.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6월, 7월, 8월. 찍고 났더니 대책이 나오고, 찍고 나면 또 대책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710까지 저희가 그때 한번 예, 정리를 얘기했었죠. 했었죠. 예. 아주 뭐 핫한 반응이었어요. 속 시원하다, 사이다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귀가 많이 근질었습니다.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예. 일단 84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허울? 형식적인 대책 정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까? 예. 어느 분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냥 기존에 나와 있었던 공급 정책을 그냥 모아서 한번 정리한 느낌이다. 새로운 게 별로 없고 그런 느낌이었고, 그나마 새롭다고 할 만한 것들이 재건축할 때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50층까지 뭐 허용해주고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공공재개발 쪽으로 좀 이렇게 풀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기사 나왔죠. 서울 뭐 음마나 이런 데서 설문조사 뭐 이렇게 조합별로? 네, 나와서 우리는 50층 할 생각 없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50층 동의하지 않는다. 협의된 거 없다. 결국엔 국토부 혼자서 협의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만 나온 거죠. 근데 결국 지자체 협의가 없이 진행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8월 4일 날 공급 정책을 발표할 거였으면, 지난 촬영 때도 여기 공급 정책 다 아니다, 아닐 뿐이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으로 낸 거를 확정돼서 정말 이제 앞으로 공급 많이 할 거니까 진정하세요라고 할 거였으면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협의도 다 끝난 상태에서 내보냈어야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말만 뿌려놨는데 바로 다음날 기사로 그런 적 없다, 이거 협의 안 된 거다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만 떨어지죠. 진짜 별 크게 의미 없었던 거라고 보고, 크게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럼 이제 좀 자세하게 하나씩 한 꼭지씩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본 서울권역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13.2만 호 플러스 알파로 21년에서 28년 동안 공급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기존에 그 7만 호는 5월 6일 날 발표했던 거고, 6만 호는 당초 계획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신규 택지 말고 군부지, 이전기간 부지 등을 이용해서 3만 3천 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뭐 군부지나 이런 것들 그쪽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가 많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괜찮은 생각이라고 봐요. 용적률을 좀 높여서 3기 신도시 공급이 적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또 좀 늘리는 거는, 요거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재개발 활성화 뭐 이런 거 시켜서 좀 더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높게 주고, 대신에 공공으로 뭐 공공임대나 이런 쪽으로 좀 돌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걸로 7만 원 정도 공급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것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부작용은, 지금 공공재개발이 엄청 뜨거워요. 이것 때문에. 공공재개발로 하면 더 높게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재건축 용적률 높여주는 거는 높여주는 만큼 정부에서 환수해가는 게 많아요. 너네 용적률 이만큼 높여줬으니까 임대아파트도 이만큼 더 짓고 우리가 돈도 이만큼 환수해갈 거야 라는 것들이 있어서, 네. 사실 재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이 대부분 메인 입지, 그러니까 좀 있는 분들이 사는 입지거든요. 음마아파트나 뭐 이런 곳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딱 들으면 여기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나는 그런 지역들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차라리 용적률을 안 높이고 임대아파트 빼기를 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현실적으로. 우리끼리? 네, 우리끼리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왜냐면 그만큼의 그 리미티드, 그러니까 한정판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굳이 그렇다고 뭐 그 수익을 다 나한테 줘서 내 수익이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건축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재개발 쪽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해서 상대적으로 재개발 쪽에 지금 부작용으로 이미 공공재개발 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선언한 그런 지역들에서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시 공급 확대,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요거는 뭐 3천호밖에 안 되니까 이거 크게 영향 없을 것 같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비웃듯이 얘기했는데 진짜 상가 오피스를 이제 주거 전환하겠다, 공시 상가 오피스를. 근데 이것도 2,000호밖에 안 돼요. 2,000호 정도면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택지 용도 전환 및 중공업 지역 순환 장비 촉진 등 요걸로 플러스 알파를 하겠다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죠. 네. 지금 플러스 알파라는 거는 확정될 게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네. 요게 좀 잘 진행되면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쪽, 사실 지금 죽어있는 중공업 지역이 좀 있긴 있거든요, 수도권 근방에도. 그런 곳들만 잘 정비해서 하면 생각보다는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플러스 알파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때 한번 얘기가 나왔었죠. 발굴이라도 해와라.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번 이번 정책이죠. 시민택지들 막 나왔는데 막 지금 플래카드 붙고 막 난리 났거든요. 맞아요. 결사 반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옵니다. 태릉 CC. 네. 태릉 CC 이거 태릉 골프장 지금 네. 바꾸겠다는 건데 이것도 이미 지역 주민들 지금 반대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 뒤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부지 활용. 요거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6,200호. 이건 사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는 공공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은 사실 거부하기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입지가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서울지역본부 이렇게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과천청사입니다. 과천청사에 보면 요거를 누구한테 공급하도록 돼 있냐면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하면 같이 반드시 따라오는 게 16평, 20평대 소형평수. 그러면은 지금 과천청사에 그 부지에 4,500 16평, 20평대 아파트를 지금 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라리 이거를 여기 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넓은 평수로 해서 진짜 고급 수요를 거기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요. 네. 뭐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들도 여기서 이제 4,500호 정도 만들겠다 이건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끄집어 보면 다 너무 세부적인 거고 사실 다이렉트로 와닿거나 이럴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어서 요거를 다 읽지는 않겠고요. 상기 신도시 용적률 향상이나 뭐 재건축의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해서 요걸로 뭐 재건축 용적률을 향상시키고 재개발 등에서 이제 더 많은 공급량을 만들겠다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급이란 건 결국 1년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2018년도에 제가 후랭이 TV 나와서도 이거 3기 신도시 당장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때부터 벌써 3기 신도시는 얘기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 이제 8월이에요. 거의 절반이 넘게 지나갔는데 자 3기 신도시 지금 얼마큼 됐나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아직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아직도 사전 청약하겠다는 얘기만 있잖아요. 사전 청약하겠다는 사전 얘기만. 청약 확대 뭐 이런 얘기만 계속. 사전 청약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직 분양할 준비는 안 됐어. 그러니까 사전 청약만 먼저 받을게 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 4년, 5년 이상은 걸려야지 3기 신도시도 입주가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관철한 데들이 제가 봤을 때 관철을 취소하고 나서 되돌아와도 다시 이걸 우리 공공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층 올려서 설계도 내고 이러지는 저는 못할 거라 보거든요. 이게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속도에 따른 비용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뭐 사업 시행인가 전이나 아니면 관철하기 전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단지들이 요 공공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 시기부터 해도 이게 아파트 다 지어지려면 5년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문제 없이 뭐 비대위 이런 거 없이 빨리빨리 지나가도 못해도 5년은 잡아야 돼요. 입주까지. 그럼 결국 여기 나온 모든 그 공급 정책들이 미래를 보고 나왔다는 거죠. 5년 이후를 보고 나왔다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조익부에 이렇게 나와요. 당분간은 공급이 충분한데 미래의 공급이 부족할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미래의 공급을 우리가 마련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보도자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5년 후에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재 공급이 정말 충분한가에 대해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 현재 공급이 충분하다면 이 대책은 충분히 유효한 겁니다. 8월 4일 날 나올 8.4 대책은 왜냐하면 어차피 5년 뒤에 이제 앞으로 있을 공급도 얘네가 다 준비를 해놓겠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겠죠. 정부가 원하는. 그 안정화가 가격의 하락인지 뭐 지금의 보합세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룰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 공급이 없다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당장 부동산을 잡는 데는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 어찌됐든 이게 지금 현재 공급이 있든 없든 이 8.4 대책은 지금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모든 공급 정책이 그렇듯이.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실거주하는 입장 그리고 시장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그런 공급이 정말 정부 말대로 충분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수도권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서울, 인천, 경기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2019년 한 중순? 여름쯤부터 전세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2019년도 중반부터 집값도 아니지만 2019년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볼게요. 공급이 충분하면요.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돼요. 매가가 떨어지든 전세가가 떨어지는 둘 중에 하나는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 남는다는 소리거든요. 집이 남으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도 매수자들이 이제 시장 분위기가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그 많은 집들이 다 사겠죠. 그리고 그거를 전세로 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여러 집에 다 들어가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전세로 풀게 되면 당연히 전세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수세로 전환되는 사람들도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세 수요도 줄어들어요. 그럼 당연스럽게 매가는 오르겠지만 전세가가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공급이 많은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 공급이 많은
많은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사람들이 다 전세 살려고 하겠죠. 왜냐면 집 사봤자 집값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전세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집값은 떨어지죠, 공급이 많으니까. 근데 전세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매가는 떨어지죠, 공급이 많으면. 공급이 많으면요, 매가가 떨어지든 전세가가 떨어지든 둘 중 하나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둘 다 같이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공급이 많은데 다주택자 때문에 둘 다 올라가는 걸까요? 다주택자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사면 월세든 전세든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저희가 뭐 열채를 다 내 돈 넣어놓고 할 정도로 부자인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다 어떻게든 전세를 줘서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전세를 주면 그만큼 전세 공급 물량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도 많은데 왜 전세가가 올라가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라 보거든요. 부족한 거네. 네, 결국 매가랑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19년 중반부터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올 초인가 19년 말인가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19년도까지는 조심해야 된다는 스탠스를 취했었다. 왜냐하면 계속 공급 물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심리가 꺾여서 수요가 확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아시다시피 저희 다주택자 같은 가수요도 있기 때문에 가수요는 심리에 의해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리가 빠져서 가수요가 빠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 충격이 올 거고, 그 충격에 의해서 연쇄로 무너질 수도 있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지만 연쇄로 무너질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은 시기인 17년, 18년, 19년은 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한 2, 3년 동안은 그래도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말씀드렸었는데 2020년 와서 이제 이 공급 많았던 시기들을 심리가 안 꺾이고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꺾일 이유가 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저 스탠스 전환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근데 지금 이제 규제책이 또 생각보다 너무 세게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고 있기는 한데 이미 공급 부족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에는요, 규제책이 강해진다는 것도 머릿속에는 있어요. 이 정도까지 강해질지 몰랐지만 규제책이 강해지더라도 앞으로는 실수요장이었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실수요장이 올 거였기 때문에, 왜? 공급이 부족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든 매매든 진짜 없어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였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떨어질 이유가 별로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그 규제에 대한 수요 축소, 예. 네, 뭔가 이렇게 심리 위축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보다는 공급 축소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그렇죠. 그 보시면 공급 축소의 영향이 훨씬 더 크고, 수요 측면에서도 가수요를 빼주는 거예요, 규제는. 지금 규제가 실수요자들도 어느 정도 억압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번 617이나 710에서도 실수요에 대해서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거 묶었던 것들은 살짝씩 조금 더 풀어줬잖아요, 사실. 청약 기준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뭐 이런 식으로 무주택자들한테 많이 또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무주택자들한테까지, 실수요자들한테까지 얽매일 수는 없어요. 1주택 실수요자들한테까지. 네. 그럼 결국 1주택 실수요자들은 살아있는 수요인데 거기서 가수요만 빠지는 건데, 이게 저희 같은 다주택자들만 빠지는 건데, 이미 서울이나 수도권은요, 다주택자분들은 매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이 이미 안 나왔었죠. 그리고 이미 양도세 높았었죠. 네.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울에 다주택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돈 많으신 분들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요가 줄어든 건 아니란 소리죠. 가수요는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그거 줄여봤자 수요는 별로 안 줄어들고, 실수요는 오히려 지금 계속 집값이, 매물이 안 나오고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점점 실수요자들은 매수 쪽으로, 전세가 아닌 매수 수요자로 이제 참석을,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공급도 이제 앞으로 없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전세가 매가 다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번 8사는 사실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현 시장에는. 그러니까 길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영향력이 있는 정책이겠죠. 길게 본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하는 뭐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나 좀 의미 있는 그런 정책이지, 실제로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실수요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당장 뭐 큰 영향을 줄 거다? 이거는 조금 물음표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재개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어쨌든 들어가면 용적률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선반영된단 말이에요. 재개발 지역의 낡은 빌라들이 이미 비싼 이유가 새 아파트가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비싼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높여진다는 부분도 재개발은 원래 그 성질 자체가 선반영돼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책이 만약에 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면은 그렇게 혜택을 주는 파트에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게
오히려 시장이 주는 역할이겠죠. 정부의 의도와는 좀 반대되는 쪽으로 흘러가다는 거죠.